안녕하세요. 색소포나미의 재즈 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들의 무기인 색소폰이라는 악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던 색소폰의 모든 것들을 심도 있게 알아가 보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색소폰의 기원과 종류, 그리고 음색과 활용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은 클라리넷과 같이 하나의 리드로 소리를 내는 목관악기입니다. 하지만 악기의 몸통은 황동으로 되어 있어 간혹 금관악기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소리의 발생 근원이 나무 재질의 리드이기 때문에 목관악기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색소폰의 기원. 색소폰은 1840년대 초 파리에서 활동하던 벨기에 출신의 악기 제조자이며 플루트와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아돌프 sak스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아돌프 sak스는 벨기에의 수도였던 브뤼셀에 있는 아버지의 악기 제조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군악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리넷과 금관악기의 음색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악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클라리넷은 목관악기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악기이지만 어렵고 복잡한 운지와 작은 소리가 단점인 악기였기 때문에 아돌프 sak스는 클라리넷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악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클라리넷으로는 한 옥타브를 올려볼 때 어려웠던 운지법이 색소폰에서는 동일한 운지법으로 하나의 옥타브 키만을 눌러 정확히 1옥타브로 올려 부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하다는 클라리넷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관악기들의 단점이었던 작은 소리를 극복하기 위해 황동으로 몸통을 만들어 금관악기와 같이 크고 더 멀리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큰 울림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돌프 sak스는 1846년 색소폰을 오케스트라용과 군악대용 두 그룹으로 나누어 특허를 획득하였는데 오케스트라용은 C키와 F키로 한 시리즈를 만들었고 군악대용으로는 B플랫키와 E플랫키로 한 시리즈를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군악대용으로 만든 B플랫키와 E플랫키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색소폰의 종류. 색소폰은 모두 7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높은 음역대부터 소프라니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콘트라베이스의 순으로 7종류가 있었지만 현대에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의 4가지의 색소폰 위주로 쓰이며 그 중에서도 알토와 테너 색소폰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색소폰들이 있지만 악기의 크기에 따라 음역대와 음색만 달라질 뿐 운지는 모두 동일하며 다른 관악기들에 비하여 쉽고 단순한 원리의 운지를 가지고 있어 초보자들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관악기에 속합니다. 색소폰의 음색. 색소폰은 금관악기의 재질로 만들어져 강렬한 소리를 낸과 동시에 리드를 통한 목관악기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가지고 있는 관악기 중 감정 전달이 가장 잘 되고 표현력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악기입니다. 색소폰의 음색은 알토와 테너 색소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음역대는 어둡고 허스키한 음질로 매우 크고 강한 음향을 내며 중음역대는 부드럽고 울림이 좋아 매끄럽고 화려한 음색을, 고음역대는 청중들의 귀를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매우 날카롭고 공격적이며 때론 거친 음색까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음역대에서 기민성과 유연성이 다른 관악기들에 비하여 매우 좋은 악기입니다. 소프라노 색소폰은 전반적으로 높은 음역대로 청아하고 맑은 마치 여자 소프라노 성악가의 꾀꼬리 같은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알토 색소폰은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중간 음역대로 색소폰 중에서 가장 화려하며 밝고 경쾌한 음색으로 고음역대는 쏘는 듯한 느낌의 힘이 있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소폰의 가장 대표적인 음색을 대변하는 테너 색소폰은 중후하고 무게감 있는 남성 테너 성악가와 비슷한 음색으로 중음역대는 부드러우며 허스키한 소리와 저음역대는 대포가 쏘아질 때의 큰 울림과 묵직함, 그리고 아주 대조적으로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 색소폰 중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악기입니다.
색소폰의 활용도. 색소폰은 큰 울림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악기의 특성상 처음에는 군악대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나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즈 음악에서 멜로디를 담당하는 중요한 악기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재즈를 비롯한 파퓰러 음악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즈에서 색소폰이 중요한 이유는 색소폰의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들이 흑인들의 감수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재즈나 블루스 등 흑인들의 음악을 들을 때 끈적거린다 또는 관능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는 데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생활 속에서 춤과 음악에 젖어 사는 흑인들은 다른 인종에 비하여 본능적이고 솔직하며 자유분방한 정서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볼 때 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개성이 강한 색소폰의 음색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색소폰이 다른 관악기들 중 유일하게 클래식이 아닌 재즈와 파퓰러 음악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오늘날 색소폰이 재즈를 대변하는 악기로 이미지화되는데 큰 기여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색소폰이 클래식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존하는 관악기들 중 색소폰은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9세기 이전에 그 양식이 정형화돼 버린 서양 고전음악에서 색소폰이 관현악단의 구성 안에 정식으로 포함되기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또 색소폰의 음색은 클라리넷과 트롬본의 중간 음색으로 색소폰의 음색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색소폰에 다소 거칠기도 하며 개성 강한 음색은 관현악단의 여러 악기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음색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서 클래식에서의 색소폰의 자리와 존재감은 대부분 없거나 아주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정통성을 크게 부여하지 않는 현대적인 관현악단에서는 알토와 테너 색소폰을 포함시키기도 하며 다양한 음역대를 표현할 수 있는 색소폰만을 모아서 색소폰 4중창 또는 5중창 등의 클래식 연주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재즈와 전사의 색소폰 통론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